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나홀로 플러스 성장에 중국 위안화 초강세, 원화도 덩달아 들썩이라는 제목입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홀로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위안화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의 대체 통화로 인식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화와 위안화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달러화는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또 이런 현상이 시장 수급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현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최근에 속도가 좀 가파르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어제 네. 1142원까지 약 5원가량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네. 이게 1년 6개월 만에 치솟습니다. 물론 원화 강세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화가 강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 통화 가치라는 게 상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다라는 의미고요. 이런 강세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이런 속도입니다.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원화 강세하면 수출 기업들이 별로 좋지가 않죠. 예. 수출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시되고 있다라는 면이지 원화 강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너무 가파르다라는 점, 이 점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원화 강세 요인 어디에 있는지부터 일단 좀 분석을 해볼까요? 몇 가지 요인들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국내적인 요인을 들게 된다면 국내 경기가 좋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물론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만 마이너스 성장 규모가 OECD 국가 중에 사상 최고입니다. 네. 중국이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플러스가 나왔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밑에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죠. 그렇게 돼서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게 국내적인 요소죠. 네. 우리나라 체력이 좋으니까 강세 현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외적인 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대적 가치인데 현재 위안화가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6위안까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동조되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앵커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예. 이 상대적으로 위안화라든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여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경기가 뭐가 좋냐 지금 안 좋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악재가 터진 상황 속에서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편이다라는 그리고 것이죠. 또 이게 그 경제 지표라는 게 여러분들이 네. 또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GDP 성장률하고는 조금 다소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GDP 성장률이라는 게 물론 뭐 경제 총합의로 GDP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실생활 물가 지수를 다 반영하는 것들은 좀 미흡한 면들이 좀 있죠. 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자영업자분들 상당히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수출 경제가 좋다 보니까 네. GDP 성장률은 좋게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환율 역시 상대적인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지금 위안화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위안화도 비슷하게 중국 경제가 좀 좋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6.6위안까지 우리가 이제 포치라고 그래서 이제 그 7위안이 이제 깨지는 부분들 그리고 6.8위안이 깨지는 부분들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어느덧 6.6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지금 그 위안화도 강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제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이 V자 반등을 좀 했죠. 예. 물론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중국 경제인데 2분기와 3분기 때 플러스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위안화 강세 요인이 되고 있고 위안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흥국들 지금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기대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잠깐 좀 첨언을 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와 밀접도가 GDP 성장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곧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중국의 경기 강세 요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중국의 경기 강세 요인은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베이징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그 항공 노선들이 지금 계속 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물론 공산 정권이고 뭐 워낙 많은 것들을 이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워낙 안 좋을 때는 그 다음에 좋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선언에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산업 구조 개편을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꼬집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원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위안화도 살펴봤고요. 이제 달러화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달러화는 지금 또 약세,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 그렇습니다.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바로 2주 뒤에 열리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영향도 좀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가장 큰 게 대통령 선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전에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풀었죠. 네. 돈이 많이 풀리면 그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현재 지금 돈을 풀었다 하더라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좀 비틀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과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다양한 변수들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점들 네. 이런 점들이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조금 경제 완화적인 정책을 좀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도 달러 약세 요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월가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 네. 그것도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국익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난다면 다시 이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화의 방향성 모색도 하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외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네. 자세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환 시장을 또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것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또 살펴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이고요. 네. 자,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우리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론의 근저는 그렇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좋다라는 거죠. 네. 경제 체력이 좋으면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단지 원화 강세 이꼬로 외국인의 유입이가 아니라 원화 강세 요소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이론입니다. 1,200원에 들어와가지고 예. 1,000원까지 떨어지면 1,000원에 다시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20%만큼 이익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원화 강세 기조가 이루어지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앞서 언급드렸던 국내의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양수 겹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가뜩이나마 변동성 장세에서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더 힘이 돼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원화 강세 요소만큼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쭉 요인을 살펴봤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좀 더디다 보니 그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낮아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이 또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머무르지 굳이 신흥국으로 올 요소는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요소는 됩니다만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원화 강세 현상에서는 그만큼 이제 우리 경제가 좋다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환차익까지 그렇죠. 노리고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뭐 300억 원대, 200억 원대 그렇게 매수세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께 한 가지 또 팁을 좀 더 부탁드리자면 어떤 뭐 특정한 업종별로 보자면 또 어떤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출 기업에는 악재죠. 수출 기업에는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번에 충당금을 또 세움으로써 네. 대표적인 뭐 수출 기업이 현재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는 논외를 치다 하더라도 내수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화 네. 강세가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내수주들이 우리나라 이제 두 가지 내수주 성격이 있는데 자체 내수주가 있고 수입을 해서 내수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워낙 강세면 수입 원가는 내려가고 예. 그다음에 판매되는 것들은 늘어나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면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에서 뭐 밀가루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가 되겠죠. 이런 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면 환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 잘 외국인 수급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수출 기업들은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뭔가 판매하는 내수주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